개념 잡고 내신 잡는 개코수학의 짱이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 드디어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좀 만날 차례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두 파트의 개념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랑 또 오늘 또한 우리 교재의 가장 큰 특징 4단계 개념 코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소인수 분해라는 아주 큰 대단원의 파트를 여러분들이 만났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한다. 소수 뭐였죠? 그렇지.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2개뿐인 수였다라는 것.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졌다라는 특징이 있었다. 기억나시죠? 자, 이어서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해서 같은 수나 같은 문자가 반복되어서 거듭해서 곱해진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소인수 분해도 표현할 수 있었고 이 소인수 분해를 구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오케이? 자, 소인수 분해를 또 구해서 우리가 또 좋았던 점은 뭐였습니까? 그치? 어떤 수의 약수들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고 그들의 약수의 개수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자, 소인수 분해를 하면서 우리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 자,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 뭔가 구했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는 친구들도 있고 뭐야 저게 뭐였지?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간단한 개념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익혀볼 거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중학교 과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새롭게 배운 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고 포인트를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부분이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내시겠죠? 그 부분 좀 잘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선생님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개념 안 나가는 거 알고 있지? 자, 우리 하나하나 이제 생각의 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대 공약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개념 코칭 들어갑니다. 출발! 자, 여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다지마! 내일 무슨 날인지 알아? 내일 고백데이일걸? 그런데 그건 왜 고백데이라고 있나요? 자, 내가 친구들에게 주려고 사탕과 초콜릿을 준비했지. 고백데이가 우리가 말하는 2월 14일, 3월 14일 이런 날 얘기하나 봐요. 그죠? 자, 그래 몇 개나 준비했는데 사탕 60개, 초콜릿 48개. 우와, 엄청나게 준비했네요. 자, 그걸 어떻게 나눠주려고? 내 말이 사탕 60개랑 초콜릿 48개를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슬퍼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거 여러분들 한 번씩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자, 분명히 사탕의 개수와 초콜릿 개수는 달라. 하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같은 개수로 나누어주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개수만큼 나눠주고 싶다라고 했어요. 나눠주고 싶구나. 많은 학생들에게. 여기 선생님 지금 말의 포인트가 들어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묻고자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묻는 것이 뭐였지? 우리 아까 사탕과 초콜릿의 개수를 우리 봤지? 여기서 봤죠? 자, 얘기를 해줬어. 60개와 48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0과 48을 동시에 나누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뭘 생각해야 되지? 내가 이걸 구하려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지? 라고 질문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좀 띄워보세요. 자, 60과 48의 무엇을?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서 구해보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하나하나씩 이제 적용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명히 나눠준다라고 했거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초등학교 때 했던 과정 이렇게 니은자로 해가지고 구하는 거 말고도 지금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수를 소인수 분해했어. 60을 소인수 분해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됐죠? 48을 소인수 분해했더니 얘는 2가 4번 곱해졌네. 2의 4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두 수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였습니다. 그죠? 자, 먼저 60을 소인수 분해했더니 2가 2번이요. 3이 1번이요. 5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8을 소인수 분해했더니요. 얘는 2가 4번이고요. 3이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좀 펼쳐놨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눈에 좀 보이시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얘도 2가 있고 2가 있고 2를 하나 이렇게 그대로 써주고요. 얘도 지금 2가 한 번 곱해졌고 또 한 번 곱해졌고 그러면 얘네들 공통적으로 2를 이렇게 2번은 내려줄 수 있겠다. 하지만 2를 한 번 더 내릴 수는 없겠죠. 왜? 지금 60이라는 수에는 2가 더 이상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야. 나누려면 같은 수까지만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수까지만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나눌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 2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에서는 2개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3 하나가 있네? 얘도 3 하나 있네? 3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3을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5 내리시면 돼요. 안 되지. 위에만 5가 들어있기 때문에 5로 우리가 나눈다라고 했을 땐 얘를 나눌 수가 없어요. 48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즉 두 수를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도 가장 큰 수, 가장 큰 수를 내려주려고 했더니 자, 조금 펼쳐봤더니 뭔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좀 한 번에 생각할 수는 없을까? 얘네들을 물론 이렇게 곱하기를 쫙 펼쳐주셔도 되지만 지수가 굉장히 클 때는 이거 하나하나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느껴주시면 되죠. 따라서 두 수를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여기 지수가 작은 쪽. 자, 여기는 만약에 똑같다면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구나. 하나만 있다면 내려오면 안 되겠네. 그럼 나눌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2의 제곱 곱하기 3 요렇게 했더니 12라는 수가 나왔고 그러므로 이 개념이는 12명에게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나눠준다며. 그러니까 그 많은 학생의 인원수는 몇 명이 되겠습니까? 12명이 되는 거고 이때 12명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동시에 즉 동일하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최대 공약수는 그 수들 중에서 각각 소인수 분해를 해서 공통으로 있는 소인수를 모두 곱해서 구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를 하고 가는 것과 바로 그냥 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는 것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적용 해결을 했으니까 개념을 저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저장하러 갈게요. 여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공약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60의 약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48의 약수가 있겠죠. 그죠? 자, 60의 약수와 48의 약수 중에서 뭘 찾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2개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공통인 약수를 찾는 거예요. 공약수는. 그죠? 공약수는 그런 것이구나. 근데 그 중에서 앞에 최대자가 붙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최대 그 공약수들 중에서 공약수는 1도 있겠고 2도 있겠고 그죠? 같은 약수는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최대 공약수다라는 거 익힐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60이랑 48은 좀 크니까 조그만 수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랑 8의 약수들을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12의 약수는 뭐가 있죠? 1과 12가 있고요. 2와 6이 있고 3과 4가 있습니다. 그죠? 자, 약수들을 좀 적어놨어요. 8의 약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1 있고요, 2 있고요, 4 있고요. 자, 8이 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쓴 건 뭐예요? 얘네들의 각각이 약수였어. 그러면 공약수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공약수입니다. 공통된 약수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녀석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중에 최대 인수는 약수들, 즉 공약수들 중에 가장 큰 수는 4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이거를 직접 나누는 방법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를 4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 4, 3, 12, 4, 2, 8. 자, 더 이상 얘네들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런 두 수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그치. 서로 얘네들은 더 이상 나눠질 수가 없어. 좀 유식한 말로 최대 공약수가 1뿐인 수다라는 것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서로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런 더 이상 얘네들 마치 우리가 분수를 체크할 때 약분 안 되는 그 기약분수 형태 있죠. 그죠? 약분이 더 이상 안 돼. 그 형태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분일 때 이를 우리는 서로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소일 때는 더 이상 나누시는 거예요. 아, 나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만하면 되고 이때 얘가 최대 공약수가 된다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의 의미는 알았을 거야. 근데 자, 하나 더 개념을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선생님이 이 부분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자. 12에 우리는 약수들 중에서 선생님이 최대 공약수, 자, 즉 8의 약수들 중에서 얘네 공통된 최대 공약수를 찾았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12와 8을 알려주지 않았어. 얘네들을 그냥 빈칸 쳤어. 그리고서는 어떤 두 수가 있는데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4입니다. 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선 그 두 수의 공약수를 써주세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쓸까요? 그 두 수를 찾아낼까요? 찾아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때는 우리가 이 최대 공약수에 무엇을 쓰면 된다? 아, 이때 그 두 수의 공약수들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걸 느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두 수를 명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4의 약수를 썼더니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썼더니 그 두 수의 공약수를 파악할 수 있었구나 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12와 20을 살펴보더라도 12의 약수, 그 다음 20의 약수 준비되어 있죠? 이 중에 최대 공약수는 4입니다. 그리고 그 두 수의 공약수를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겠죠?